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 그리고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가 3시부터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오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송영선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전선 지역의 북한군 사격 준비 포병이 2배가량 증가했다. 근데 이제 송 의원께서 그런 확신이 있으셨잖아요. 절대로 북한이 확성기 쪽으로는 포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그런 말씀하셨죠. 제가 근데 이렇게 지금 지금 그건 갈라서 군사들이 따로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제 한 2시 40분쯤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절대로 5시에 북한이 쏘지 않을 거다, 확성기를 쏘지 않을 거다라는 걸 거의 100%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5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김정은이 이 난리를 친 이유들인데 네.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김영철 총정치국장, 유엔 대표 대사, 주중 대사들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죽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뭐냐면 지뢰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도발도 우리가 한 거 아닌데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스처 자체가 누군가가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의 모드를 계속 안 하도록 말려둘라라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김양건이 4시 50분에 우리한테 이게 화해 모드를 보냈는데 5시에 북한에서 10분 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완전 준전시 상태다 얘기하거든. 그렇죠. 그럼 김정은과의 사전에 협의 없이 그런 김양건이 감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벌써 전쟁할 생각이 추워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세 번째로는 76.2mm를 DMZ에 딱 배치를 하길래 저건 완전 쇼다. 왜? 북한의 전쟁 전략은 항상 기습성과 은밀성입니다. 단 한 번도 기습적인 도발이 아닌 게 없는데 그거를 내놓고 보인다는 자체가 자기들이 우리는 76.2mm는 확실히 때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건 안 때리는구나, 쇼구나. 마지막으로 김정은이가 최전방에 정치국 요원을 파견했다 그래서 4군단, 5군단, 1군단, 2군단. 정치국 요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야전군 사령관들이 불필요하게 확전을 시키거나 지나치게 대응하는 거나 공격하는 걸 못 막도록 내려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판단하고 절대 안 쏘겠구나. 그리고 이제 방금 앵커님 질문하신 군사적 도발 국지전 위험은 더 늘은 것 같다. 확실합니다. 10월 10일까지 다양한 시나리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 지금까지 해본 거 총 다 이 도둑질이나 살인은 해본 걸 가지고 되풀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뢰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이 경보병들이라든가 특수부대라든가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지금 회담 추진하는 기간 동안 확성기를 우리 보고 계속 끄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안 하면은 추진을 못 한다. 그러면 결국 끝까지 우리가 그걸 중간에 조금 협조를 하더라도 안 하면 어느 시점에 특히 그 시점이 대통령이 뭐 외국에 중국에 나 있을 때쯤이나 특수부대들을 주말에 야간 좀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그 확성기 전선을 끊거나 폭파시켜놓고 북한이 하는 얘기야. 봐라, 남쪽이 우리에게 결국 항복을 하고 확성기를 껐다, 폭파시켰다 이런 식으로 할 개연성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포병을 전선 지역에 증강을 시켰다는 부분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끄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다. 긴장감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지금 UFG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76.2mm를 DMZ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닙니다. 벌써 접경지대에 있던 걸 한 10km, 20km 옮기는 거거든요. 좀만 끌어왔을 뿐이에요. 조금만 끌어와요. 지금 포병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77 뭐 평사포 부대나 88 뭐 방사포 부대나 뭐 4군단, 2군단이 거기에서 옮겨오는데 10km 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놀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예상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대립은 일단 군사적 대립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3시에 2차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바로
그 속개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장시간 논의를 했다는 거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북 대화의 그동안의 이제 경험이나 역사를 보면 일단 밤을 새워서 새벽 4시 반까지 한 전례가 일단 없었고요. 그다음에 새벽까지 밤새 협상을 하다가 결렬을 선언하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회담을 일단 끝내고 그다음 2차 회담, 후속 회담 날짜를 잡은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다음 날 다시 보자. 예. 그러니까 정회 후 재개라고 하는 이 방식이 제가 볼 때 남북 회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예. 제가 볼 때 이번에 어제 밤샘 협상과 오늘 3시에 재개라는 이 형식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예. 남이나 북이나 쉽게 합의는 지금 도출을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어제 새벽에 돌아와서 황병서 일행은 황병서대로 가서 훈령을 받고 우리도 청와대 와서 의견 조율을 하고 다시 간 거기 때문에 예. 오늘은 아마 어제 모든 걸 다 털어놨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군사적 현안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단순한 지뢰와 포사격 갖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개진됐기 때문에 네.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온 거기 때문에 예. 오늘은 그 많이 쏟아져 나왔던 여러 가지 협상의 아젠다들을 일정 부분 꾸러미별로 나눠가지고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아마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뭔가 늦게까지 이 합의를 진행했다고 해서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간의 어떤 입장 차이, 의제를 던져놓고 네네.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본국으로 각자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음 회담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걸 이제 그렇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이군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의도는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사격에 대한 것이 일차적인 관심입니다만 예. 북한의 김양곤과 황병서 같이 나왔고 우리도 역시 통일부 장관도 나오라고 그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건 단순히 군사적 이슈만 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 하되 기왕 나온 김에 특히 2+2라는 게 굉장히 이제 실세들 아닙니까? 예. 나온 김에 다양한 현안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자는 것이어서 어제 새벽 4시 반까지는 아마 그런 것들 다 쏟아내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예.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입장을 정리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가,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가능하고 절충이 가능한지를 아마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요. 우리 측이 뭐 요구하긴 했지만 이 접촉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측 요구는 당연히 이번에 도발의 책임이 북한의 지뢰 도발이기 때문에 군사 정책과 군사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가장 실세인 황병서가 나와야만 책임 있게 우리 추궁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고요. 네. 북이 의외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공식 직함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네.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을 빼고는 일단 형식적으로 실력자 2위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실질적인 그 어떤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황병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쪽도 북한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컨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작년에 계속 국방위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의 군사적인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이라든지 한미 합동훈련 중단이라든지 다양한 평화체제 문제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도 어제 이야기가 나왔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아마 황병서 입장에서 또 계속 개진을 했을 거라고 보여서 예. 제가 보건대는 이 2+2의 이 비중이나 격으로 보면 단순한 군사적 이슈, 서해상에서 이번에 충돌 문제를 넘어서서 예. 굉장히 폭넓은 현안과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네네. 됩니다. 예. 저는 김 교수님 이 분석에 있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예. 10시간 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예. 처음부터 북쪽이 이번에 이 난리판을 벌린 게 바로 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앞에 4가지 이유를 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이걸 하기 위해서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오이사 조치 해제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 우리한테 원하는 게 제일 먼저 원할 게 제가 볼 때는 확성기 끄라는 거죠. 예. 네. 확성기 끄라는 거지만 이 난리를 왜 피우고 있느냐. 오이사 조치 해제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전쟁할 생각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7,500만 원 이 난리 속에 불안 네. 속에 끌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를 물론 우리가 남북 간이 치킨 게임을 하다가 극적인 상황에서 이게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점수를 줘야 되지만 예. 지금 뭐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성급한 기대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나 북쪽에서 이 회담을
결렬시킬 건가? 절대로 결렬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담을 물고 늘어져 가기 위해서 네. 이 전쟁 시나리오까지 펼쳤기 때문에 절대 북쪽에서 먼저 컷오프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기억이 맞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남북 간에 만나서 고위급 회담을 하거나 대화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북한 쪽에서 마음에 안 들면 뭐 자리 박차고 네. 나가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장시간 대화하고 그 다음 날에 이어서 회담을 재개하는 거 보면 엄청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 보이는데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송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자면 오늘 뭔가 합의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예. 단 한 가지 합의는 계속 토의한다. 절대 어. 결렬은 안 시킬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함질에 대한 사과가 안 나오면 더 이상 우리가 진전시킨다는 얘기는 또 한 번 더 북쪽에게 굽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지금 도발의 포격이 아니고 목함지뢰거든요. 예. 목함지뢰가 GP라는 것은 DMZ 에어리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부설물을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 장병들 둘을 하반신을 잃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거에도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네. 그 북한에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 요번도 나오는데 처음에 조그만 일을 저지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공격하면 더 큰 일을 저질러요. 예. 그러면 더 큰 일에 전부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 더 큰 일에 신경을 집중시켜 문제를 대충 유야무야하면서 적은 문제를 일으켰던 건 설머시 빠져 들어갑니다. 네. 박왕자 사건이나 그다음에 뭐 연평도 뭐 천안함 무슨 2012년 미사일 2013년 핵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사과 안 합니다. 예. 네. 그러면 혹시나 제 반대로 이제 예. 교수님께 궁금한 거는요. 그 합의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도 국가들끼리 만나서 뭔가 합의문을 만들면 단어 하나하나 그 조율하느라고 엄청나게 시간이 네. 오래 걸리고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급 회담을 조금이라도 내려서 뭐 실무자 회담을 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 어쨌든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우리가 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제가 예상컨대는 지금 북한의 그런 대화에 대한 의지나 예. 또 우리 남측도 상당히 많은 지금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합의는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라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북한은 일단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부인할 거 상태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접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예. 추후에 장성급 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이나 또는 군사 실무회담을 열어서 서해상 이제 휴전선에서 도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다 네. 정도로 이제 넘기는 방식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합의문이 나온다면 제가 보건대 예상한다면 예. 남북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회담 날짜를 한번 잡고 그다음 회담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한다면 일단 지금 휴전선에 조정되어 있는 군사적 긴장은 조금 완화되고 긴장 국면이 이제 협상 국면으로 바뀔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고 지금 싫어하는 확성기 방송 우리는 끌 수가 없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 카드는 쥐고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회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이미 어저께 5시로 통첩 시한을 정한 것들이 그 카드를 써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북한은 다시 통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포사격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다음 후속 회담을 잡고 남북이 고위급 상황에서 네. 추후에 회담을 계속한다는 협상 국면의 전환만 합의를 하더라도 예. 일단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 그리고 우리의 카드는 쥐고 있으면서 북한의 사과를 계속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도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해사조치 해제를 북이 분명히 요구했을 거예요. 금강산 강도 요구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상컨대 어제 오랫동안 토론했다면 북한이 정상회담 카드도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요? 당연합니다. 충분히 저는 그런 그 카드를 꺼낼 만한 위치에 있는 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양곤과 황병서라면. 예. 그렇다면 남측도 북측도 모든 카드를 꺼내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면 네. 저는 의회의 이 협상 국면의 전환이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 진전을 가져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낙관적인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단 한 번도 북쪽에게 속 시원한 사과를 사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이,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치킨 게임에서 더 이상 무력 충돌을 안 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같이 앉았다는 거에는 예. 평점을 분명히 줘야 되지만 결과는 이야기 자체가
평화 모드라고만 꼭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협상의 모드로 테이블에 앉았지만 북한이 그러면 10월 10일 자기들 전성절이 아니라 노동당 기념일까지 조용하게 갈 것인가? 절대로 조용하게 안 간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바로 원점 타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치고 빠지는 식의 뭐 GPS 교란이라든가 특수부대를 보내가 흔적도 없게 한다든가 전력을 자른다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은 그대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10월 10일까지 지금까지 초긴장한 상태로 초긴장하고 대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더 한편으로 이 협상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짐으로써 우리를 더 느슨하게 만들어서 네. 허점을 찌를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열어주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쟤들이 그걸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확성기를 계속 끌고 간다는 마지노선의 카드는 갖고 있지만 예. 요번에 절대로 우리가 양보해서 안 되는 것은 목함질에 대한 양보를 사과를 못 얻어내면은 예. 더 이상의 어떤 사소한 것, 좀 남북 간의 문화적인, 체육적인 이런 걸 협력을 한다 손치더라도 저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는 길들이기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긍정적인 것만으로는 보지 않는다, 저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군사적 긴장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해야 된다. 저희가 아까도 그 자막으로 내보내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밝히기로는 북한이 이 전선 지역에 2배가량 포병 인원을 증가시킨 것은 아주 이중적 태도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군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중요하겠죠. 국방부로 일단 가서요. 어떤 내용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나오십시오. 네, 남북 간 고위급 2차 접촉이 시작되고 나서도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우리 군 역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화 중이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군이 얼마든지 도발해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북한군은 지난 21일 최고사령부가 전방부대에 발령한 전시상태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격 도발 당시 사용한 76.2mm 평국사포를 전진 배치하는 등 우리 측 대북방송 확성기를 즉시 타격할 태세도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 2차 협상 시작을 전후로는 북한군 움직임이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전선 지역의 사격 준비 포병 전력이 갑절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북한 잠수함 수십 척이 기지를 이탈해서 식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식별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우리 군은 한층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동시다발적인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해서 대북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에서 2로 격상했습니다. 군은 브래들리 장갑차와 아파치 헬기 등 주한미군의 최신의 무기가 투입되는 한미 양국군의 통합화력 경멸 훈련도 이번 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방부 연결해서 그 내용을 좀 들어보셨고요. 김근식 교수님 앞서서 좀 네.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들 일단 추가로 얘기를 좀 예. 들어보죠. 의원님 말씀에 저는 이제 예. 동의를 하는 게 네. 북한이 치고 빠지기 전술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불의에 예기치 않은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도 지금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국방부는 계속 확고한 안보 태세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워치콘도 지금 격상이 돼 있고 휴전선 인근에 지금 진돗개 하나가 발동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만반의 대비를 다해서 철저하게 허점이 없도록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예기치 않은 지점에 예기치 않은 시기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 그럴 경우는 정말 우리 의원님이 정말 그렇게 강조하시는 원점 타격을 가장 신속하게 그 장소에 해줄 수 있는 우리의 과감한 응징 의지를 갖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 안보의 태세 확립이나 원칙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국가의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 그러나 지금 2+2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에서는 어떻게든 이 계기를 살려서 예.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의 사과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향후에 나아가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사실 남북관계가 지금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나오면서 계속 네. 정체 국면이잖아요. 예. 남북 관계를 좀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회담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고위급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남북 간에 유일하게 회담했던 게 작년 2월 8일 날 고위급 접촉이 유일한 겁니다. 예. 우리는 국가안보실에 차장에 나가고 저쪽에 원도경 부부장에 나왔어요. 네. 원도경도 숙청됐지만 차관급 회담이 유리했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북한의 권력서 2위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적어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철저한 안보 태세와 과감한 응징 의지를 계속 견지하면서도 판문점에서 회담만큼은 이번 기회를 살려가지고 남북 관계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과감한 좀 담대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은요, 저희가, 폭격이 있었던 지역이죠. 북한군의 폭격이 있었던 경기도 연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윤 기자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박수영 대피소가 기자. 차려진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원들은 실시간 전해지는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이며 남북 고위급 접촉의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동부전선과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내려진 주민 대피령은 일단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곳 연천은 여전히 대피령이 유지되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이 있었던 지난 20일 연천군에 내려졌던 대피령은 사흘 만인 어제 오전 일단 풀렸는데요. 대북 방송을 하는 확성기가 있는 지역에 추가 도발을 우려해 어제 오후 다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워낙 이런 일을 자주 겪었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길어지는 대피소 생활에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바쁜 농사철에 논밭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 고령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일부 볼 수 있습니다. 불안감 역시 여전합니다. 연천군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리면서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졌는데요. 한 주민은 작년보다 분위기가 더 나쁜 것 같다며 어떻게 될지 몰라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네, 네. 연천군 현장 분위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접촉을 이어나가고 중요한 얘기들이 오갈 테고 어제 계속해서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이뤄낸 그런 결과를 토대로 아마 이 양측의 보고가 됐을 텐데 북한에서도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또 다른 얘기를 꺼내서 뭐 협상의 그런 분위기를 좀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황병서가 가서 보고하고 난 뒤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뭐 이런 거 하라 얘기했다고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전쟁 시나리오를 꾸미기 전에 벌써 이건 시나리오가 다 돼 있었던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엔사에서 10일 날 줬을 때 안 받고 13일 날 안 받는다 하고 20일 날 또 보내고 난데 유엔사가 말했다는 얘기는 미국이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나온 건 중국과 미국이 뒤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김정은은 처음부터 다 내다보고 남쪽이 어떤 태도로 나올 거다. 오이사가 여기 왜 나옵니까? 예. 근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이걸 계획은 완전히 김정은 계획판에 들어가 있었는 거고 네. 다만 어떤 식으로 끌고 가라는 더 강하게 밀어라.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정도는 있었을 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전략적으로 네. 그다음에 협상 전략상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예. 단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데 만반의 준비에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했는데 북한이 그렇게 돌머리가 아닙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다음 우리 공격은 절대로 원점 타격이 불가능한 걸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GPS 공격 어떻게 GPS 공격을 GPS 교란을 했는데 인천공항에 관제탑을 교란했는데 이 우리가 목함지대 찾아내는데도 원천을 찾아내는데 일주일 예. 걸렸습니다. 네. 이거 사고 다 나고죠. 네. 전력 차단한다. 누가 했는지 찾는지 열흘 걸립니다. 예. 특수부대들 와가 확성기 전선 끊었다. 누가 끊었는지 몰라요. 네. 밤에 끊었어. 이런 식의 저는 국지 도발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디도스 공격.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계속 훈련하고 있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도발 공격을 할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원점 타격하기가 어려운 도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게 훨씬 더 커진 거죠, 지금. 지금 상황이요? 네네네. 지금은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도발은 거의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계속 치고 빠지고 국제사회에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네. 아까 제가 중국이나 미국이 뒤에 있었던 얘기는 중국이 우리 남 잔치하려고 하는데 네가 판을 깨도 분수가 있지. 분명히 꾸중을 들었단 말입니다. 잔치라고 하면 9월 3일 전승절 행사. 전 세계에 가장 큰 쇼를 할 수 있는 예.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무슨 개망나니 같은 게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 짓 하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9월 3일까지는 숨죽여 있는 체 하다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분명히 이런 기습적인 뒤를 추적하기 어려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신속 정확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추잡하고 지리멸렬한 짓을 반드시 할 거라는 그걸 걱정한다는 하지만 근데 지금 북중 관계를 염두에 보면 그게 뭐 무조건 뭐 중국의 그런 이야기들을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겉으로 안 예. 됐죠. 그러나 중국을 절대로 이 판에 중국의 잔치를 자기들이 망친다? 그런 용기가 있다면 우리 쏟죠. 확성기 쏟죠. 예, 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고요. 특히 북중 관계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했을 네.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하나 저는 하나만 덧붙이면 지금 이 부분이 북한이 우리의 과감하고도 원칙적인 대응, 전면전 대응에 대해서 북한이 굴복해서 회담장에 나왔다는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만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북한이 파놓은 짠이 본래 있었던 겁니다. 그 파놓은 짠은 이제 말씀하신 저 판도 있고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1월 16일 날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이라고 해서 남쪽에 회담 제의를 합니다. 네. 우리가 받지 않으니까 또 작년에 6월 30일에 국방위원회 특별 제안이라고 해서 또 회담 제의를 하는데 회담의 의제가 뭐냐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문제,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문제, 예. 한미 합동 훈련을 중단하는 문제. 이런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아젠다를 가지고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거였어요. 예. 그걸 우리 쪽이 계속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시종일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한반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군사적인 어떤 아젠다들을 세팅을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됐었는데 이번에 지뢰 도발하고 우리가 확성기하고 포사격하고 우리가 대응 사격하니까 긴장이 한껏 고조가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대화 제의를 하면 우리가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평화 아젠다에 우리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고 저는 그 부분을 작년부터 봤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겁먹지 말고 네. 우리의 평화의 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북한을 끄집어내서 네. 얻어낼 거, 또 북한을 굴복시켜야 될 거, 네. 북한으로부터 우리의 원하는 평화체제 안대로 협상에서 얻어낼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회담의 첫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네. 회담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에도 우리가 일단 의미를 두고 예. 지금 군사적 긴장은 최고적으로 우리가 만발의 뜻을 하되 네. 이것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태 이후로 지금 5년째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세계 10위권 경제기업 나라가 이렇게 전쟁 위에 살면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한반도를 전쟁으로부터 좀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남북의 새로운 담대한 접근을 우리가 자신감 갖고 해보자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틀을 갖고 우리가 예, 예. 평화안을 제안을 준비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예. 항상 북한이 일을 저지르면 그게 따라 나가서 뭘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나름대로의 평화안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데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2차 회담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재개가 되는 대로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송영선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